이재명 후보로서는 곤혹스러운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싹 또 검찰이 봐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황무성 예. 전 경기 성남 도시공사인가요? 그렇죠. 네. 도계공 사장, 네. 성남 도계공 사장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난 2015년 2월 6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개발본부장으로부터 강하게 사퇴 네. 압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황무성 전 사장이 녹취를 한 그 네. 녹취록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녹취록에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는 이제 오더를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 이름이 7번, 정진상 정책실장 이름이 8번, 유동규 기획본부장 이름이 12번 언급됐고 그 사람들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얘기 돼갖고 당신한테 사장님한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직 강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중앙지검이 그냥 꿍짝꿍짝하고 어찌고 저찌고 해갖고 정진상이도 비공개로 썩 한번 불러서 조사 신용하더니 무혐의 판결 내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분이죠. 무혐의 처분.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다 검찰이 예. 검사란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황무성 씨죠. 예. 이 사건을 보면은 왜 환경부 그 김미경인가요? 김은경. 네. 똑같아요, 거의. 똑같죠. 네, 똑같은 구조를 가졌는데 그쪽에 대법원에서 실형까지 확정돼가지고. 2년이 확정이 그러니까요, 사는데 이거는 무혐의를 내렸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황무성 씨가 진술을 가로늦게 한번 받았잖아요. 한 그 번은 검찰에서 딱 한 번 받고. 지난해 10월에인가 받고는 그거를 그러니까 불린 분리도 적도 안 하고.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녹취록 아닙니까? 예. 그 녹취록에 보면 유한기 씨 이름 유한기 씨하고 황무성 씨하고 대화한 녹취록인데 예. 여기에 좀 전에 고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이름이 7번, 8번, 12번이 거론돼요. 예. 그리고 유한기 씨 우리가 그 극단적인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이분이 무슨 그 강압적으로 막 그 본인 스스로 할 인상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면은 그런 걸 시행은 할 뿐이더라. 네. 인상을 보니까 전형적인 공무원 인상이었잖아요. 학교 선생님 스타일로, 교수 스타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직접 다 입으로 말했어요. 정진상, 유동규가 다 시킨 거고. 네. 그 다음 이재명 지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혐의로 한다는 거. 이거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아예, 후보는 조사도 안 했어요. 서면 조사도 안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진상 씨도 겨우 한 불러가지고 그냥 비공개로. 당연히 자기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겠죠. 네. 그럼 부인하는데 그럼 객관적인 증거가 녹취록이 있는데 네. 이거는 갖다가 싹 무시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재명 봐주기 무혐의다. 그렇게 왜냐하면 봐야죠. 정진상 유동규가 있죠. 책임이 있다. 네. 이걸 책임을 묻게 되면은 정진상 유동규가 이 사람들 생각으로 황무성 씨 사퇴를 요구했겠냐. 예.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 사장 인사인데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뭐 하급직 인사라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개입 안 했겠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사장이라면 이건 시장이 개입 안 하면 이거는 아예 인사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성남 도계공은 성남시 산하 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죠. 개입 안 했다고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유한기 씨가 무슨 이유로 사장한테 가서 밑에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요. 물러나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나 황무성 씨 끝까지 가고 싶어 이러는데 예. 유한기 씨가 가서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이재명을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혼날라고 그러다가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하고 딱 중간고리가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유한기 씨는 공소권 없음 사망하면은 아무리 제가 있어도 공소권 없음으로 그렇게 끝내거든요. 돼버렸죠. 그다음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는 혐의 없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후보는 당연히 혐의 없음. 이 말이 되는 거냐고 이거는
그 검찰 수사의 ABC만 아는 사람도 이걸 무혐의했다 그러면은 야,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예. 유한기 씨가 있으면은 다시 조사를 하고 뭐 할 텐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유한기 씨가 그런 사람들 거론된 사람들과 협박을 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 공모해갖고 그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근거 있는데요. 이 녹취록만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유한기 씨가 살아 있다면은 아니 황무성 씨도 그 진술이 그러니까요. 증거예요. 예 어. 유한기 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무혐의 그 판결을 SNS에서 예.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예. 극단적인 선택을 당했다는 막 그런 그러니까요. 저는 예. 뭐 믿지는 않지만은 그런 주장도 나올 만하게 돼 있더라니까. 이번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그 황무성 씨 저기 사표 받은 거 직권 남용 아닙니까? 예. 직권 남용에 이재명 그 후보까지 개입되면은 지금 아까 우리 김혜경 씨하고 직권 남용 이야기 한참 했는데 이게 선거 지금 한 달 놔두고 만일 이재명 후보하고 직권 남용으로 뭐 그 기소가 된다거나 불구속 기소겠지만은 네. 되면 이재명 후보한테 치명적이죠. 치명상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김은경 그 환경부 장관 이야기도 했지만은 네. 뭐 대통령 되면 지금 산하의 그 뭐 기관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이거 직권 남용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재명 후보한테 면죄부 주기 위한 수사다. 봐주기 아주 예, 그거 아니면 전형적인 이거는 봐주기 수사고 이거 아니면 도저히 눈치 보기 수사라고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만 관련이 안 됐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 직권 남용을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상. 당연히 법조계 있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당연하죠. 기소될 거다. 이거는 이건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다. 녹취록도 있고 또 유한기 씨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수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 내용이 거기 있을 나올 것이다. 것이고 그다음 그 황무성 씨 진술 황무성 씨가 있고 살아있는 그러니까요. 멀쩡히 있는데 황무성 씨도 지금 황당해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은 하는 게 날벼락이 아니고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납득이 안 갈 정도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만 연관 안 됐으면 이 정진상 씨, 유동규 씨는 벌써 기소됐을 것이다. 특히 이 김모수 검찰총장이 물론 뭐 친문 딸랑이 검사의 총 대장이집니다만은 너무 편파적으로 이 검찰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 성남 FC 사건도 그렇죠. 박은정 지청장이 다 두드러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박은정 지청장도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된 게 김호수 검찰총장의 전화 받고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FIU 그 금융정보조회 금융-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자금 추적 압수수색 요청했던데 그것 좀 잘 신중하게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왜 일선 지청장한테 그러니까요. 총장이 전화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자꾸 뒤지지 마.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재명 치명상 입으니까 그냥 깔아뭉개요. 그래서 깔아뭉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성남 FC에 들어온 후원금, 그럼 두산에서 60억이 있었는데 후원금 들어온 건 좋아요. 그 뭐 42억 두산. 지역 또 60억 준 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뭐 하여튼 좋습니다. 그 돈은 160억 전체가.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지역에서 성남이라는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뭐 인구도 많고 지금은 큰 도시입니다만은 거기서 지역에 있는 축구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서 후원금 중에 일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 그 돈이 결국 어디 갔겠느냐? 그거는 이재명 지사한테 안 갔다 하더라도 그 돈이 사라졌으면 그 사라진 데는 분명히 추적해가지고 그게 범죄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혹시나 이재명 지사한테 갔을까봐 겁을 낸 거예요, 이게. 밝혀지면은. 자기들이 벌써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전에 돼-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 막아버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오직해야 그 차장검사 오면 그래도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는 아주 앞으로 승진 검사장도 가능성도 돼요. 높고, 예, 예. 충분히 검사장이 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성남지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예. 오직해야 사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요. 그 사표를 던지면서 이걸 지금 문제화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던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표하고 우리도 알게 바꾼 됐죠. 거예요. 예. 사표하고 바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건 덮어줄 수가 없는 거라 해가지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재조사 아니면 네. 특임검사가 임명이 돼갖고 조사가 돼야 하는데 수원지검 신성식이한테 맡기니까 그거 중앙대 후배 아닙니까? 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깔아뭉개고 박은재가 셀프로 만든 그 진술서 그거 갖다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검에다가. 그러니 뭐 더 이상 진상 규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건 수사를 무마한 거. 그게 안 밝혀지죠. 이 이재명 후보가 진짜 죄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나 감옥 갈 것 같다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달기를 지금 있는 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있는 죄로도 충분하죠. 어쨌든 이번에 이 황무성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정말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무혐의 처분할 사안은 아닌데 예. 이 검찰이라는 우리 사정기관이 완전 썩어도 너무 썩어버렸구나. 예. 이렇게 권력 앞에 무력하죠. 예. 무력한 정도가 아니라 애완견이 돼버렸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그나마 검찰이 본래의 그런 검찰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죠. 좀 회복했나 했는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이나 다름없는 그 시절로 회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보,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진짜 아까 이재명 후보 말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 할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이 김호수 총장 체제에서 지금 겪고 있는 사건들 지금 좀 전에 말한 바로 그 황무성 사장 사태 사건만이 아니라 이걸 모든 걸 끄집어내면은 진보가 있죠. 지금 진보라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있던 사람의 패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괴멸로. 도덕성에 이렇게 심각한 하자가 흠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 이해찬 상황을 비롯한 이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의 그 우두머리 입장에서 볼 때 진보가 다시 집권하기에 정말 힘들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되는 거는 절대로 막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선 수사가 안 된 울산시장 사건. 그거부터 하여튼 뭐. 또 월성 원전 사건. 또 태양광이다. 뭐 무슨 신라전이다. 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다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없는 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있는 죄로도 그거 하는데도 4년, 5년 걸릴 것 같아요. 넘쳐나요. 있는 죄. 그걸 수사해야 하는 것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대장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좌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정권을 넘겨준다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적폐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였고 이번 그 문재인 정권한테 지금 특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일은 적폐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윤석열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외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거는 누가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사안이 아니고요. 밝혀내야 될 파사 현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거는 밝혀서 나라를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좌파 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